청주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청주의 한 교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전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충북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의 무법 질주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륜차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은 한 달 만에 64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음성 냉동 수박이 러시아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해외 판로 개척으로 농민들의 소득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주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건 투기를 막아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가 축소돼 실수요자 또한 집 사기가 부담스럽게 되는 등 벌써부터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은행 창구입니다. 6.17 대책이 발표된 후 대출 상담이 줄을 잇고 있지만 대부분은 대출 실행을 포기한 채 전화를 끊고 있습니다. 집이 2채 이상이면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주택자 역시 집값은 껑충 뛴 데 반해 담보대출 비율은 집값의 50%로 축소돼 현금이 충분치 않으면 언감생심이 돼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서민들은 일부 1억이든 2억이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금액 자체를 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부 사항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새 일부 단지 위주로 집값이 급등한 청주에선 타깃이 된 단지에 선진입한 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이익을 챙긴 상황. 뒤늦게 내 집을 마련해 보려는 사람은 높아진 대출 문턱을 넘기가 쉽질 않습니다. 뭐 그냥 받았는데 뭐 어떻게 됐다, 애들 이름으로 다 했다 막 이런 소리 들리니까 그래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못하지. 규제하면 대출 안 끼면 못하지.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도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기회를 높여준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청주를 다시 미분양 수렁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 막 온기가 돌기 시작한 이른바 구축단지 소유자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입니다. 청주가 아직도 미분양 관리 지역이 해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지역으로다가 청주를 했다는 것은 자체가 청주 지역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입게 돼 있고요. 정책 실패라고 봅니다. 조정지역 지정이 청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세종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청주의 한 교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전과 인접한 충북 남부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시 남일면의 한 교회입니다. 대전 55번 확진자인 50대 여성의 역학조사 결과 지난 14일 이 교회를 다녀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목사를 포함해 당시 교회에 같이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된 25명에 대한 검체 검사가 진행됐고 이 중 세종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감염 추정할 만한 그분은 그냥 계속 집회사만 다니십니다. 당시 25명 중에는 청주 시민도 20명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행히 첫 검체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방역 당국은 혹시 모를 증상 발현 가능성에 대비해 이들을 능동 감시가 아닌 이보다 수위가 높은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해 증상을 살피고 있습니다. 또 최근 닷새간 대전을 중심으로 충청권에서만 3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면서 충청북도는 대전과 옥천으로 가는 시내버스의 운행 횟수를 감축하는 등 충북 남부권의 방역에 초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옥천 지역의 카페나 식당에 대전 분들이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위생 준수,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입국 사례를 제외하면 충북 지역의 추가 확진자는 26일 동안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이번 주말을 또 한 번의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음식 주문량이 늘면서 배달 오토바이의 무법 질주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호 위반은 물론 보행자까지 위협하는 아찔한 고개 운전이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솔밥초등학교 사거리입니다.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배달 오토바이들이 굉음을 내며 쌩쌩 내달립니다.
정지선은 무시되기 일쑤고 횡단보도에서도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닙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인도 위를 달리는 아찔한 장면도 목격됩니다. 불법 유턴은 예사로 여기고 아무데나 오토바이를 세워둬 차량 통행을 방해합니다. 주문을 확인하는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한 콜, 두 콜, 두 콜, 세 콜 이렇게 자꾸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빨리 또 음식도 빨리 손님들은 빨리 갖다 드려야 되니까. 도로 위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는 오토바이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지금 취재를 시작한 지 이제 1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신호 위반과 불법 유턴 등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만 벌써 10건 넘게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초등학교 앞이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신호도 항상 지켜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많이 위험이 있고 또 아이들 건널 때도 막 그냥 무작위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위험. 횡단보도 이렇게 초록불인데도 오토바이도 같이 건너버리고 이러면 애들은 이렇게 위기 대처 능력이 어른보다 떨어지니까. 이륜차 특별 단속에 나선 충북경찰은 한 달 만에 64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끝나자마자 배달 오토바이는 다시 무법 질주를 벌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현존하는 토성 가운데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사적 415호 정북동 토성은 삼국시대에 쌓은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시기와 축성 주체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청주시와 충북대 박물관이 이 같은 의문을 풀기 위한 4차 발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토성 외곽을 따라 깊은 도랑이 파여 있습니다.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해자라는 방어 시설입니다. 충북대 박물관이 베일에 쌓였던 북문지 서측을 발굴한 결과 해자의 흔적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성벽 전체에 해자를 두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중 해자라는 흔치 않은 구조임이 드러났습니다. 축조 당시 성벽과 나란히 해자를 판 뒤 칠하는 방어 시설을 추가하면서 하나 더 둘렀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만드는 사례는 사실상 여기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성곽 자료사에 있어서도 이 토성은 어쨌든 의미 있는. 앞선 조사에서는 해자 바닥에서 5세기 것으로 보이는 토기를 매몰된 해자 상층부에서 6세기 무덤을 발굴했습니다. 두 시기 사이 해자의 기능이 필요 없어진 큰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 안쪽 시굴 조사에서는 불규칙한 기둥구멍을 여러 개 발굴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마을 흔적으로 훼손이 심해 정확한 구조와 성격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밖에 여기 회자랑 더불어서 성의 성격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정북토성을 처음 쌓은 시기와 주체, 성의 성격을 규명할 만한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청주시는 발굴을 지속해 정북토성의 수수께끼를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맹해부터 과수 화상병, 매미 유충까지 올해 농가들의 고통은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운데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음성의 대표 농산물인 맹동 수박이 해외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러시아 사할린 지역에서 판매될 예정인데 농민들의 소득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레일을 따라 들어온 수박을 검수원이 이상 유무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크기별로 분류한 수박은 포장대로 옮겨져 박스에 나눠 담깁니다. 음성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맹동 수박이 러시아 수출길에 오른 겁니다. 타 지역보다도 월등하게 속이 꽉 차고 아삭한 식감을 갖고 있습니다. 크기와 당도 11브룩스 이상 되는 품질 좋은 수박을 선별을 해서 초도 물량은 12톤 규모로 맹동 수박의 러시아 수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농산물 수출의 장벽인 재배지 검사와 수출 검역 평가도 어렵지 않게 통과했습니다. 보관 기간과 운송 시간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수박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신북방 러시아 지역으로 삼고 그것을 목표 시장으로 진행했습니다. 러시아 수출 등 맹동 수박의 판로 다변화가 농민들의 소득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수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은 농가 소득 증대에 많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출을 하게 되면은 괴양 물량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장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번에 수출한 맹동 수박은 부산항과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사할린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청주시는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해외 입국 4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안심 밴드를 부착했습니다. 청주 상당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수요일 미국에서 입국한 후 다음 달 1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어제 오후 320m 거리의 약국을 다녀오다 보건소 직원에 적발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청주 30개 동지역 전체와 오송, 오창읍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이 추가로 지정됐으며 매매가 상승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이 해당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늘부터 이들 지역 분양보증 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연구원이 정부의 5차 국토종합계획에 부응하는 4차 충북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도내 4개 권역에서 권역별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공청회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첨단산업 거점 녹색관광 중심지역 건설을 비전으로 내걸고 세부 목표와 전략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 김동호 회장은 충북도청을 찾아 충북인재양성재단 이사장인 이시종 지사에게 장학기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난해에도 500만 원의 장학금을 인재양성재단에 전달하는 등 2016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2,500만 원의 장학금을 재단에 기택했습니다. 충북교육청 자연과학교육원이 모레 오후 펼쳐질 부분 일식을 유튜브 채널 우주씨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부분 일식은 2020년대 관측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오후 3시 34분 시작돼 오후 5시 3분쯤 태양의 절반이나 가려지는 절정을 지나 1시간 후 마무리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은 부분 일식과 함께 현직 교사 2명이 출연해 일식에 관한 강의도 진행합니다. 청주시가 7월 1일 치르기로 한 제5회 청주 시민의 날 기념식과 축하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수도권의 연쇄적인 집단 감염에 이어 최근 대전 지역 발생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행사를 취소하는 대신 기념 영상물을 홈페이지에 올려 의미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지법은 독극물이 담긴 생수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인을 숨지게 한 47살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도금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청화 금가리를 생수병에 넣은 뒤 차량에 보관했고 A씨의 지인인 40대 남성은 이를 물인 줄 알고 마신 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위험성을 표시하지 않는 등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